여기는 나가노로 향하는 기차 안. 그런데 이 기차 안에 검은 조직의 2인자 런과 스파이로 잔입해 있는 버번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기차 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언제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건데, 코난과 모리가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죠. 네? 심지어 코난이 모리에게 전부 패하고 있는 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옛날부터 도둑잡기 하나는 더럽게 잘해 이긴 적이 없다 하죠. 그런데 이 넷은 어쩌다가 같이 있게 된 걸까요? 3시간 전 스노코와 함께 여행 겸 사건 의뢰 현장을 가기로 한 모리 일행. 하지만 갑작스러운 스노코의 감기 몸살로 인해 여행 일정이 애매해집니다. 란도 스노코가 아픈데 자신만 여행에 가긴 좀 그렇다며 사건 의뢰만 해결하고 오라 하죠. 사건 의뢰의 적임자인 2명도 자신이 섭외해놨다 합니다. 이때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아무로와 와키타. 뭐지? 이 신선한 조합은? 의뢰인이 모리에게 의뢰를 할 때 꼭 4인이 와달라 했기에 라는 자기 대신 이 2명에게 같이 가달라 부탁한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둘은 모리의 제자들입니다. 여튼 니치하라 타이세이. 한 달 전 기묘한 암호 쪽지와 함께 모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죠. 자신의 오랜 지기가 나가노 산속 망한 성당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보통 목을 매달면 자살이라 생각하지만 그 시체 밑에 놓여진 이 암호로 이루어진 쪽지를 봤을 때 살인일 수도 있다며. 모리는 선불로 50만엔과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을 뿐 의뢰인의 얼굴은 못 본 상태라 합니다. 그렇게 성당에 도착한 모리 일행.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는 수 없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성당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니치의 송별회에 왔다는 4명의 참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고등학교 동창들이고 후지대 라이토의 메일을 받고, 아니 와다코에이의 메일을 받고, 코우라 이쿠에의 메일을 받고, 카와사키 요스케의 메일을, 서로 다른 사람의 초대 메일을 받고 이곳에 모였다 하죠. 누군가 못된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의심되는 이때 모리에게 당신은 누구의 메일을 받고 온 거냐 묻는 이쿠에. 모리는 니치하라 타이세이라는 사람의 의뢰 편지를 받고 온 거라 말하자 분위기는 일순간에 싸해지며 농담하지 말라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니치하라 타이세이는 우리가 말한 니치고 이곳에서 2달 전 자살한 장본인이라 하죠. 즉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9명을 성당 안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때 주차장 쪽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 다 같이 나가보는데 주차장 쪽 버팀목이 무너져 모든 차들이 계곡 밑으로 떨어진 걸 보게 되죠. 서둘러 경찰과 소방서에 전화해 구조 요청을 하지만 나가노 현경의 칸스케는 지금 당장은 데리러 갈 수 없다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나갔을 그 터널이 좀 전에 일어난 눈사태로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게 그 이유죠. 가급적 빨리 가려 노력할 테니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는 칸스케. 그런데 같이 온 공명은 이 터널에서 희미하게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눈사태가 인위적인 거라면 반대편에 갇힌 9명이 걱정된다 하죠. 한편 성당에 있는 9명은 누가 이런 장난질을 친 건지 자수하라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9명 모두 모르는 일이라 말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모리를 비롯해 니치하라의 발밑에서 발견됐다는 수수께끼 암호문 사진을 받았다 하죠. 문자의 방향이나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차이는 있지만 6개 사진 모두 문자 배열은 동일. 이걸 풀만한 힌트라고는 9개의 글자에 쳐놓은 굵은 네모칸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당장 이 암호를 풀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죠. 이때 이쿠에가 내일까지 버텨야 하는데 이 성당은 너무 춥다며 성당 안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묻습니다. 이 말에 코나는 아까 오는 길에 현관에서 드럼통 하나를 봤었다며 잘 타는 물건을 주어 그쪽으로 이동하자 하죠. 추가로 하룻밤을 같이 보내야 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꺼내 다 같이 나눠 먹자 제안하는 아무로. 이에 과자와 물, 입안이 상쾌해지는 민트 사탕 등이 있다 꺼내는 동창들. 하지만 유스케는 자신은 하룻밤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다며 자신이 가져온 물을 마시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합니다. 마침 코난도 화장실에 가고 싶었기에 그 둘은 같이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손수건을 물고 손을 닦는 요스케에게 성당의 지리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 와본 적이 있냐 묻죠. 요스케는 자신뿐 아니라 이곳에 온 4명은 어렸을 적 이곳에 딱 알맞은 광장이 있었기에 종종 놀러왔고 덕분에 성당 지리를 잘 안다 답합니다. 코나는 딱 알맞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묻지만 기묘한 종이를 발견했으니 지금 당장 와달라라는 와다의 문자에 답을 못 듣고 현관으로 가게 되죠. 날 공양하고 싶거든 아래의 장소로 가라.
각각 한 명씩 에도의 말을 모아다오. 라는 글과 함께 지도가 그려져 있는 종이가 또 다른 암호와 함께 성전 문에 붙어 있었다 합니다. 이를 보곤 아무로는 마침 자신에게 트럼프 카드가 있다 하며 숫자가 큰 카드를 뽑는 사람부터 가고 싶은 장소를 가는 게 어떠냐 제안하죠. 하지만 카드를 본 니시노는 카드에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이 들추기 전에 무슨 카드인지 알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싫다 합니다. 사다리 걷기를 제안해보지만 산의 숫자로 반칙을 할 수 있다 거절하죠. 굉장히 피곤한 성격인 게 확실한데 결국 종이를 9등분해 티슈 각에 넣어 뽑는 방법으로 조를 나눕니다. 그렇게 담화실, 서재, 욕실, 성전, 부엌, 창고에 지도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각각 흩어지게 되죠. 이때 아무로는 당신들을 여기에 불러 모은 인물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 모쪼록 주의하라 말합니다. 이 말에 여기서 자살한 니치의 복수라면 가장 먼저 노릴 사람은 그의 마누라일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코나는 이 말에 마누라라면 유일한 홍일점인 이쿠에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지나 각자 맡은 구역에서 발견한 수수께끼 암호를 들고 오는 일행들. 하지만 화장실 수색을 맡은 와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 김에 용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더 기다려보기로 하지만 1시간이 다 흐르도록 돌아오지 않죠. 결국 다같이 와다를 찾으러 화장실로 향하고 그곳에서 미간에 화살이 박혀 싸늘해진 와다를 발견합니다. 동창들은 와다를 부르며 다가가지만 모리는 그들을 멈춰 세우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소리치죠. 그런데 내 놈은 뭔데 시체에 손을 대고 있냐 따집니다. 이에 와키타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는 아이도 잠재운다는 그 명탐정 모리코고로라 소개하죠. 이 말에 동창들은 그런 명탐정이 왜 이런 곳에 있냐 놀랐는데 누군가 죽은 니치아라라는 이름을 빌려 그의 죽음의 의문을 풀어달라 부른 걸 거라 말하는 아무로, 그리고 아마도 그 죽음이 여기 모인 내 놈들에게 있다 생각하고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합니다. 모리는 곧장 나가노 연경 칸스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다 말하죠. 이에 내 놈 대체 또 거기서 뭐하고 다니는 거냐 버럭하는 칸스케. 모리는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말하지만 이상하게 뭔가 억울합니다. 여튼 눈사태 때문에 당장은 출동할 수 없으니 사건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 하죠. 와다 코에이 28세 화장실 용구함에 설치된 보호건에 미간을 관통당해 즉사, 제비뽑기로 정했기에 재수없이 걸렸다 판단. 그런데 공명은 영상 속 모리 뒤에 있는 아무로를 보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기분이 듭니다. 여튼 다시 모두가 모인 현관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 말해주는 아무로. 동창들은 이 말을 듣더니 예상대로 마누라인 와다가 죽은 건가 라고 중얼거리죠. 모리는 아직 범인의 윤곽은커녕 복수가 와다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페어, 전우조를 짜서 2인 1조로 움직이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나 이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살인범과 조를 짠다 해도 쉽게 살인을 할 수 없을 테죠. 그렇게 한 조가 된 코난과 아무로는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고 나머지 6명은 불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에 겁을 먹으며 우리 8명 외에 다른 사람, 즉 범인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 말하죠. 니시노는 이래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며 누군가 살펴보고 오라 말하는데 아까 수상할 정도로 침착한 꼬맹이가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 주의를 줬다며 주저합니다. 이때 또 한 번 깨지는 유리 소리가 들려오고 이에 니시노는 한 명이 아닌 한 팀의 페어가 가서 살펴보고 오면 되지 않겠냐 제안하며 세계인의 공통뽑기 가위바위보를 해 다녀올 팀을 정하자 하지만 자신은 가위바위보가 약해 싫다 말하는 이쿠에. 이 말에 니시노는 이쿠에가 내 놈이 잔뜩 가져왔다는 민트 사탕 케이스를 달라 말하더니 2개는 빈통으로 하나엔 사탕을 가득 채워 섞은 뒤 한 팀씩 고르라 말하죠. 공평성을 위해 통을 섞은 자신은 맨 마지막에 뽑는다 말하며 그리고 2개의 빈통은 통을 섞지 않은 모리와 라이토 팀이 뽑게 됩니다. 역시 하자고 하는 놈이 걸리는 게 국룰. 결국 니시노는 요스케와 함께 성당의 주변을 살펴보러 일어나고 그 사이 돌아온 코난과 아무로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죠. 이때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누가 요스케에게 문자를 보냈냐며 소리를 지르는 니시노. 갑자기 요스케가 문자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욕실 쪽으로 뛰어갔다 합니다. 그리고 욕실 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코난과 아무로는 서둘러 욕실 쪽으로 뛰어가 보지만 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요스케는 결국 숨이 끊어지죠.
입에서 나는 냄새로 미루어 보아 청산계통의 독극물에 의한 독살. 하지만 굴러다니는 페트병 물에선 산화 환원 반응이 없습니다. 즉 물에 탄 독을 먹은 건 아니라는 뜻. 니시노는 자기는 아니라 주장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일 수밖에 없죠. 추가로 죽은 요스케의 주변에서 또 하나의 의문스러운 암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 살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긴장감은 고조되죠. 설상가상 눈보라로 인해 전화 연결도 끊겨 나가노 연경이랑 연락도 취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동창들은 요스케는 결벽증이 있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경계에 독 따윈 입에 대지도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강제로 먹이는 걸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까 다 같이 먹을 것을 나눠 먹자 했을 때도 자신은 차라리 굶겠다 했었죠. 하지만 입 주변이나 셔츠 목둘레가 전혀 젖어 있지 않아 강제로 먹인 것 같진 않다 말하는 코난. 추가로 요스케가 유일하게 입에 달고 사는 게 물이었는데 그 물에서조차 독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독을 먹게끔 유도한 거겠죠. 니시노는 요스케가 핸드폰에 온 문자를 보고 사색이 되어 욕실 쪽으로 뛰어갔다 했었습니다. 아무로는 이 말을 기억했는지 요스케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 배신자. 알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할 뿐인데 동창들의 핸드폰 번호로 발신자 이력을 조사해보지만 나오지 않죠. 결국 범인을 알아내려면 이 수수께끼 암호문들을 해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요스케의 스마트폰을 보던 코난과 아무로는 핸드폰에 뭔가가 묻어있는 걸 발견하고 냄새를 맡아보는데 꿀? 여튼 다시 현관에 모인 일행들은 불을 쬐며 암호문 풀이에 집중하죠. 이때 통신사 기지국 안테나가 복구됐는지 나가노 연경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거기서 살인사건도 일어나 제설 작업을 앞당겨 지금부터 3시간 안에 현장에 갈 수 있다 말하는 칸스케. 하지만 니시노는 살인범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얌전히 앉아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 소리칩니다. 친구들은 3시간이면 금방이라며 조금만 참자 하지만 범인이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쿠에는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람들은 다 니시노와 연관이 있다 의문을 제기하죠. 상자 속에서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람으로 와다를 뽑은 니시노, 또 수상한 소리의 정체를 살펴보러 니시노와 팀으로 갔다가 죽은 요스케. 코난은 이 말을 듣더니 수상한 소리의 정체를 살펴보러 갔을 때 결정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니시노의 아이디어였냐 묻습니다. 와키타는 그렇다 말해주며 우리 대단한 모리 사부가 한눈에 뽑아선 안 되는 똥패를 알아보곤 가장 먼저 빈 케이스를 뽑으셨다 자랑하는데 모리는 찝찝한 표정을 지으며 그땐 뭘 집어도 똥패였을 것 같다 말을 하죠. 속임수가 있었냐는 아무로의 말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다 말합니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방에 짐을 챙겨 서재로 뛰쳐나가는 니시노. 일행들은 서재방 문 앞에서 그를 위로하며 문을 열라 말하지만 자신은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거라며 문을 잠고 존보 모드에 들어가죠. 이때 와키타는 뭔가 묘한 생각이 든다 말합니다. 니치하라 타이세이라는 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동창들을 모았다면 왜 굳이 탐정인 모리사부를 부른 걸까? 그것도 인원을 꼭 4명으로 맞춰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 말에 코난과 아무로는 숫자 9를 생각해내며 9명의 인원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9가 가진 메리트, 제비뽑기를 할 때 쪽지를 만들기 쉽다는 점, 마작의 구연보등, 베토벤의 9번 교향곡, 구미호, 당구의 나인볼. 다양한 생각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나인. 코난과 아무로는 뭔가 알아낸 듯 수수께끼 암호문에 적혀있던 건 다음 범행 장소와 노리고 있는 타겟, 그걸 실행한 살인범의 정체도 알아냈다며 그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서재에 틀어박힌 니시노는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고 알겠으니까 우선 문부터 열라 설득하는 이쿠에. 이때 라이토에게 문자 한 통이 오죠. 범인을 알아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붕 및 통로를 통해 서재로 와줘. 방 안에 있는 니시노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라이토는 일행들의 눈을 피해 니시노가 말한 대로 지붕 및 통로를 이용해 서재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대뜸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며 생쇼, 아니 라이토가 독약을 먹이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 간단한 대답을 해주며 서재 안으로 들어오는 모리와 일행들. 그러며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리해줍니다.
서재로 오기 전 니시노는 라이토의 가방에서 라이토의 지문이 묻은 페트병을 꺼냈고 방금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 한 이유는 밖에 있는 일행들이 그 소리를 듣고 증언을 해줄 거라 판단. 그 이후 청장을 통해 들어온 라이토를 죽이고 알리바이를 만들 속셈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니시노는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이 갑자기 천장에서 우르르 내려오는 바람에 살짝 패닉에 빠져 한 행동이라 핑계를 대지만 모든 뽑기가 우연이 아닌 내 놈이 만든 트릭인 걸 밝혀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냐 말하는 암으로. 첫 번째, 상자 안에서 종이를 뽑았을 때 가위가 없어 손으로 잘랐는데 이때 내변 전체에 찢어진 자국이 나 있는 종이가 딱 한 장 생겨납니다. 그 종이를 와다에게 줘 이름을 적게 하면 화장실을 뽑는 순서일 때 니시노가 와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뽑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민트 사탕 케이스.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트릭이었다 말하는 코난. 애초에 그 케이스는 3개 다 모두 빈꽉이라 뭘 뽑아도 다른 두 팀은 정찰을 하러 갈 수 없었다 말합니다. 예전부터 도둑잡기를 귀신같이 잘하던 모리가 3개의 케이스에서 위화감을 느꼈다는 말을 듣고 눈치챘다 하는데 이건 그저 간단한 마술 트릭이라 하죠. 코난은 우선 3개의 빈 케이스를 보여준 후 2개의 케이스를 왼쪽 손으로 흔듭니다. 당연히 빈 케이스기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런데 반대쪽인 오른손으로 남은 빈 케이스를 잡고 흔들자 어째서인지 소리가 납니다. 이 트릭은 오른쪽 소매 안에 미리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예비 케이스를 넣어뒀다 자신이 소리를 내고 싶은 순서일 때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흔들면 완성. 하지만 니시노는 이 2개의 트릭을 말해줬음에도 범인임을 부정하며 함께 있었을 때 멀리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자신과 요스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독서를 할 수 있겠냐 질문을 던지는데 유리 깨지는 소리는 성당 어딘가에 심어둔 스마트폰 소리로 요스케가 문자를 받고 진짜로 뛰쳐나간 것까진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만졌을 때 사색이 된 건 결벽증이 있던 요스케의 핸드폰에 벌꿀을 발라놨기 때문일 거라 말하는 암으로 코난과 요스케가 화장실에 갔었을 때 요스케의 습관 중 하나가 손을 씻을 때 손수건을 입에 무는 버릇이 있었던 걸 봤었습니다. 즉 손수건을 빼돌려 독을 발라놓고 꿀이 발린 핸드폰을 만지게 하면 요스케는 화장실에 가 독이 묻은 손수건을 입에 물고 손을 닦았을 테죠. 그리고 난 뒤 또 하나의 습관적인 버릇. 어렸을 적 탈수증으로 인한 물먹기를 이용해 스스로 독을 먹는 트릭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소매치기, 빼돌리기 트릭 등을 잘하는 이유는 내 놈이 마술사이기 때문이라 가능하다 하죠. 처음 아무로가 카드를 정하자 했을 때 니시노는 카드의 모양을 보더니 말했었습니다. 그 카드의 톱 맨 위에 있는 카드에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다고. 보통 톱이라는 말은 맨 위에 카드를 가리키는 말로써 마술사가 자주 쓰는 용어. 여튼 마술사라면 손에 대한 감각이나 스킬이 좋아 이러한 트릭들이 가능해진다 하죠. 마지막으로 이 페어의 9사람을 불러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맨 처음 트릭이었던 9개의 종이로 찍기 위해. 두 번째, 모두에게 나눠준 수수께끼 암호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동창들이 그 당시 모여서 했다는 동아리는 야구였던 겁니다. 야구는 9명이 하는 스포츠죠. 그리고 코난이 마누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여자인 이쿠에일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와다 코에이가 마누라라고 불렸고 살해를 당했었습니다. 이는 야구에서 마누라라고 불리는 포지션 포수가 와다 코에이였기 때문이었죠. 특히 고교 야구는 수비 위치에 따라 등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 암호는 금방 풀린다 말합니다. 안쪽에 굵은 선이 둘러진 사각형이 내야를 나타내는 거라 치고 그 다음 등번호 순서대로 9개의 글자만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된다 하죠. 이걸 토대로 맨 처음 일행들에게 배달된 암호를 읽어보면 자, 플레이볼이다. 화장실에서 원아웃, 욕실에서 투아웃, 서재에서 체인지. 그리고 서재에선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쪽지를 해석해내면 완전 범죄를 의미하는 퍼펙트 게임이라는 뜻이 된다 합니다. 범인은 그 이후 라이토의 가방 안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예비 암호표를 몰래 넣어둔 뒤 발견하게 해 범인으로 몰고 갈 생각이었겠지만 3시간 뒤에 도착하는 경찰과 자신에게 쏠리는 의심들로 인해 계획을 변경. 서재로 들어가 라이토에게 문자를 보내 오게 한 뒤 살려달란 연기를 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라이토를 죽인 뒤 자신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로 빠져나가려 했던 걸 거라 추리하죠. 이 말을 들은 니시노는 결국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이 동창들을 죽인 이유에 대해 말해주는데 9연속 범실, 5회 콜드, 퍼펙트 게임을 하냐 묻는 니시노.
그 게임은 야구의 모든 역사를 갈아치워버린 충격적인 패배 시합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합을 치렀던 게 자신들이라 하죠. 이들이 어떤 동아리였는지 말해주지 않고 숨긴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투수를 했던 선수가 니치, 즉 니치하라 타이세이. 자신은 부상 때문에 그 시합에 나가진 못했지만 병원에서 TV로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죠. 저놈들이 일부러 시합을 지려한다는 것을. 승부 조작. 그때 범실을 마구 쏟아낸 3명이 명문대인 시나노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투수라고 평가받던 니치하라는 그 시합에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드래프트에서 떨어지고 어릴 때 종종 야구를 했던 이 성당회와 목을 맨 거라 하죠. 이 말에 라이토는 자신들이 일부러 게임에서 진 건 사실이지만 진학을 위해서가 아닌 니치를 위한 행동이었다 합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냐며 화를 내는 니시노에게 첫 번째 시합에서 14회 1대0 끝내기 승, 두 번째 시합 연장 15회 0대0 무승부, 재시합 후엔 연장 13회 1대0 승. 그런데 그 42이닝을 책임진 게 니치하라 타이세이 한 명의 투수였다 하죠. 그는 에이스였기에 치열한 시합에서 교체할 수 없었고 어깨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세 번째 시합에선 큰 점수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니치의 성격상 끝까지 던지겠다고 고집을 피울 테고 이를 막기 위해 시합 도중 와다가와 니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콜드패를 당하고 쉬게 해주자 말했다 하죠. 그가 드래프트에 뽑히지 않은 것도 이미 어깨가 망가진 뒤였기 때문이었고 그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도 니치에게가 다같이 사과를 했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시노는 그럼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머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죠. 이상 명탐정 코난 36칸의 완전 범죄편이었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제설을 마친 나가노 연경의 3인은 현장에 도착하는데 코난과 반갑다 인사를 건네는 유이와 사람이 둘이나 죽었음에 또 내 녀석이냐며 모리를 쳐다보는 칸스케, 그리고 어라 또 만나네요. 인사를 하며 아무로에게 손을 건네는 줄 알았으나 모리와 악수를 하는 공명. 사실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공명은 이때 아무로가 누구인지 생각해냅니다. 대학 시절 죽은 자신의 동생 히로가 소개해준 절친 후루야 레이, 그리고 그가 죽은 자신의 동생의 유품을 제로라는 이름으로 건네준 사실까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은 아무로를 처음 본 척 연기를 하며 이분은 누구냐 천연덕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가 공안인 것까지 눈치채 곤란하지 않게 배려해준 걸 테죠. 가족에게도 신분을 속여야 하는 공안이기에. 마지막으로 사건을 해결했을 때 모리는 복수를 하기 위해 시합에 나간 세 사람을 부른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코오라 이쿠에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의아하다 말하죠. 하지만 그건 9명의 쪽수를 맞추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쿠에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합니다. 내 놈이 고등학교 때 사귀던 니치를 버리고 갈아탄 라이토가 대악당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또한 그의 망상이었던 거죠. 시합 후 어깨가 망가진 거란 니치는 이런 몸으론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며 이쿠에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던 거였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대학에 진학한 것도 그저 우연이라 하죠.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